30대 주부 A씨는 오랜 노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큰데요. 평상시 월경 불순이 심했던 A씨는 자궁이나 난소 이상으로 생각했으나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심한 두통을 느낀 A씨는 큰 병원을 찾았고 검사 끝에 뇌종양의 일종인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뇌종양이 맞는 표현입니다. 암이라는 말은 종양, 임파선 침범 여부, 그리고 원격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모두 고려해서 부르는 명칭이나 뇌종양의 경우에는 종양의 특성상 임파선 침범과 원격 장기 전이가 없기에 뇌종양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암종과는 달리 병기로 구분하지 않고 종양 세포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내 뇌종양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52,966명에서 2022년 67,522명으로 5년 동안 약 27.5% 증가했는데요. 뇌종양의 발생 원인은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5% 미만에서 가족력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의 연구에서 과거 뇌손상, 방사선, 흡연 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직 뇌종양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의 뇌종양에 있어서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 유무가 그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있으나 그 비율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원인 불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신규 원발성 뇌종양 환자는 2,055명으로 전체 신규 암 환자 27만 7,523명의 0.7%를 차지했는데요. 뇌종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입니다. 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뇌종양 때문에 뇌 부피가 늘어나 뇌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뇌종양 환자의 50% 이상에서 두통을 호소합니다. 두통은 대표적인 뇌종양의 증상인데요. 사실 두통 증상만으로는 뇌종양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구별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로 아침에 뇌압이 올라가는 편이 많아 발생하는 아침형 두통이 대표적이며 두통이 있을 때 구역감, 구토 등의 증상 및 시력, 균형감 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뇌종양 치료에서는 완치가 아닌 관해, 즉 검사상 병이 없어진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해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개념보다 종양세포의 억제가 잘 유지,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뇌종양이 양성일 경우 수술이 완벽하다면 관해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술에도 종양이 남아있을 경우 세포 악성도가 높거나 악성 종양일 경우 관해까지 치료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두통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전체 환자의 약 50% 이상에서 두통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어 중추를 침범할 경우에는 실어증, 발성장애 등의 증상이 가능하며 운동, 감각 중추에 위치한 경우에는 편마비, 반신 감각 이상 등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 부위의 종양의 경우에는 심한 어지럼증을 동반한 균형감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청신경, 안면신경 등의 뇌신경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경우에는 난청,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뇌간부의 종양의 경우에는 삼킴장애, 딸꾹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증상, 걸음걸이, 언어장애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를 가장 먼저 진행하고 뇌종양이 의심되면 필요한 검사를 추가합니다. 뇌종양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검사는 MRI인데요. MRI의 3차원 영상을 통해 뇌 해부학적 구조부터 화학적 성분 확인, 뇌혈류 비교 관찰, 중요 부위의 기능적 평가, 뇌신경로의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건강검진 등 다른 이유로 MRI 검사를 받았다가 뇌종양을 조기에 발견하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종양 크기가 매우 작을 때 발견하면 그만큼 예후도 좋고 수술 없이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뇌종양은 개두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표준 술식입니다. 과거에는 크게 개두를 하고 수술을 하는 방법이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수술 기법 및 수술 도구의 발달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작게 개두를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내시경과 수술 내비게이션의 도입 덕분에 적은 부위의 골절개로 충분한 수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양성 종양인 뇌하수체 종양의 경우에는 코 부위로 수술을 하기에 개두를 하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학적 검사에서 양성 뇌종양이 강하게 의심되고 증상 자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술적 치료 없이 정기적인 추적 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뇌종양 수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두개골을 여는 개두술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뇌종양 수술의 상당수는 뇌 내시경 수술로 진행되는데요. 뇌의 가장 밑바닥 부위인 뇌 기저부에 발생하는 뇌수막종, 뇌하수체 종양, 두개 인두종 등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뇌종양의 치료는 종양의 종류, 위치, 증상에 따라 결정되는데 노인의 경우 나이나 기저질환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뇌종양 치료의 시작은 뇌종양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원발성인지 전이성인지 그리고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추가적인 치료 유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술은 뇌종양의 치료에 있어서 핵심이 되며 수술로 가급적 많은 양의 종양을 안전히 제거하는 것이 수술의 목표가 됩니다. 이때 얻은 조직으로 뇌종양의 종류를 파악한 후 추가적인 화학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뇌종양 수술 후 재발률은 종양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양의 완전 절제만으로 재발 없이 완치되는 양성 종양이 있는 반면에 수술 중에 유관상으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정상 뇌조직에 미세하게 침범한 암세포 때문에 재발되는 종양이 있는데요. 실제로 양성 뇌종양을 수술로 완전히 제거한 경우에도 5년 후 5% 정도에서는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라는 기관은 기능 이상 및 기능 저하를 보이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뇌는 각각의 부위별로 다양한 신체 기능을 명령하는 최고의 중추신경계 기관으로 언어, 운동, 감각 등의 기능 이상은 물론 시력, 청력 등의 뇌신경 장애도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뇌간 부위의 침범까지 진행되면 심장 박동, 호흡 양상의 변화가 생겨 종국적으로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휴대전화 등 전자파에 오래 노출되면 뇌종양에 걸릴 위험이 커지나요? No, 아닙니다. 예전부터 전자파와 뇌종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종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나 비교적 최근에 북유럽에서 시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는 큰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니 그리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노인에게는 뇌종양 증상이 인지기능 저하로 나타난다는데 사실인가요? No,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뇌종양의 증상은 워낙 다양하고 인지기능 저하 역시 그 수많은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뇌의 전두엽에 발생하는 종양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아주 커지기 전까지는 증상 자체가 모호하며 인지기능 저하가 있어 뇌검사 시행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오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뇌종양은 적극적으로 치료할 경우 국내 5년 생존율은 65% 이상입니다. 양성 뇌종양인 뇌수막종은 95%로 매우 높고 신경교종의 5년 생존율도 전체의 38%에 이르는데요. 뇌종양도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은 만큼 진단명의 질에 겁먹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해야겠습니다. 뇌종양은 다른 암종 대비 검사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아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이상의 두통이 지속된다거나 구역감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시어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기에 치료 시 뇌종양은 충분히 완치가 되는 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